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등교 시간을 9시로 늦추는 방안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등교 시간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3년 전부터 버스 전용차로제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용 차로를 달리거나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하루 평균 100대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의 절반은 학생들의 폭언이나 욕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광주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을 전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군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등교 시간 조정이 추진된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시교육청이 여론 수렴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윤군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군수 기자, 벌써 학생들이 등교 중인데 이 설문조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의 한 고등학교 등교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7시 20분을 조금 넘겼는데요. 제 뒤로 보시면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학교의 경우는 1, 2학년은 8시까지, 3학년은 7시 40분까지 등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비슷하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8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등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등교 시간을 늦추는 문제를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당장 모레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교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1교시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등교 시간의 경우는 질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갈 겁니다. 예를 들면 8시가 좋은지 8시 10분이 좋은지 20분인지 30분인지 이렇게 10분 단위로 묻는 방식입니다. 네, 이 설문조사는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결과는 또 언제쯤 나옵니까? 네, 조사 대상은 광주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의 경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대상 인원이 전체가 50만 명에 가깝습니다. 광주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10월 말쯤이 되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고 초중고등학교별로 가장 적절한 등교 시간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등교 시간 문제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그래서 또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만큼 설문조사에 응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광주시 교육청은 당초 오는 11월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기 중에 시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등교 현장에서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의 절반은 학생들의 폭언이나 욕설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968건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1건이 학생의 폭언이나 욕설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학생의 폭언이나 욕설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가 238건으로 전체 침해 사례의 55%를 차지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거나 불법 주정차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하루 평균 100대꼴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버스 전용 차로에서 단속된 차량은 모두 12만 6천여 대로 하루에 95대꼴로 적발이 됐습니다. 광주 버스 전용 차로는 대남로 등 8개 노선 47km 구간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2011년 9월 시내버스 18대에 단속용 카메라를 장착 운행하면서 적발 차량이 급증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과 광주 기독병원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순 전남대병원은 전남대병원과 어린이집을 공동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독병원은 미이행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 의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명단 공표 외에는 불이익이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광양만권의 미래 성장 동력인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시 설계비 3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광양 세풍산단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시 설계비로 요청한 3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양경제청은 다음 달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세풍산단 내 42만 제곱미터에 1,500억을 투입하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세풍산단 개발의 핵심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은 기존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 산단이나 이런 데에서 앞으로 어디로 방향이 나아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받침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거죠. 따라서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내년에 착공하는 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풍산단 개발에도 연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자칫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사업 우선순위 확보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총력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주 남구가 지난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구의회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가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남구는 신청사 임대사업 부진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지난해 말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최근 대형마트 개설 불가 등의 단서 조항을 추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축산농가 가운데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10곳 중에 한 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전남 지역에서 농협 손해보험 등에 가입한 축산농가는 1,500여 농가에 그쳐 가입 대상 가구의 7%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남도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나 질병,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의 거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내년 3월 11일에 실시되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동시 선거 업무를 어제부터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기부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1,360여 곳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교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로 적발된 교직원은 광주가 4명, 전남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4명의 성범죄 교원이 적발돼 이 가운데 2명은 해임, 1명은 파면됐으며 나머지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2명 해임, 2명 파면, 3명 정직에 7명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009년 교육부의 종합대책에도 성범죄로 적발된 교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자해 소동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그젯밤 11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 안에서 46살 정모 씨가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제사를 지내는 문제로 가족과 싸움을 벌이다 스스로 배를 찌른 것으로 보고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시민제안 프로젝트 광주 100개의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나 지역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들을 한데 모아서 시민들의 뜻이 행정을 통해 구현되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연주자 출신으로 공연 기획 일을 하는 28살 김성찬 씨. 광주 곳곳의 문화 공간들을 노선으로 묶어 운행하는 이른바 청춘버스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정류장을 거점 삼아 주변의 이야기거리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지역은 물론 외지의 청춘 남녀까지 찾게 될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대중교통인 동시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과 버스입니다. 여기에 옥상 정원 설치 의무화를 통한 도시 온도 낮추기에서부터 공공자전거 운영, 광천동 버스터미널 흡연부스 설치, 하도급 업체를 위한 민원창구 개설 등도 지난 2달 동안 들어온 다양하면서도 참신한 시민 제안들입니다. 이 같은 제안들은 다음 달 8일까지 더 모아지고 추려진 뒤 취임 100일째를 맞게 되는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50주년을 맞은 저희 회사가 새롭게 시민과 함께 가보자. 그래서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광주를 희망 공동체로 바꾸어갈 광주 100개의 질문에는 시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분야와 형식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즉 안전문 설치 비율이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55%에 그쳐 전국 지하철 역사 평균 설치율인 69%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특히 대전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 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고 부산과 인천은 7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공무원교육원 유치를 놓고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광주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전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강진군과 담양군을 비롯해 여수시와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도 유리한 입지 조건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남 공무원교육원은 연간 교육 참가자가 2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광주시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 본부와 함께 추진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는 3년간 국비 등 71억 원이 투입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태양광 R&D 센터와 13종의 시험 분석 및 성능 평가 장비 등을 갖추고 본격적인 기업 지원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정부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제품 시험 분석, 성능 검사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세월호 사고 지원 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의 순직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세월호 사고 지원 활동을 하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경감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는 무관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경감이 팽목항을 지키며 헌신한 점을 내세워 1계급 특진 추서와 함께 순직을 추진했었습니다. 서남해에서 살이 오른 가을 꽃게가 잘 잡히고 있습니다. 모처럼 어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새벽 4시 어둠 사이로 어선이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꽃게 어장. 미리 던져뒀던 통발을 걷어올리자 어른 손바닥보다 큰 꽃게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서너 차례 작업에 어느새 배 갑판에 꽃게가 수북히 쌓입니다. 지금은 이제 암깨가 좀 살이 좀 많이 찼어요. 지난 살에만 해도 살이 그렇게 많이 안 찼었는데 지금 맛있어요. 하루 많게는 7톤까지 잡히는 꽃게들은 곧바로 위판장으로 옮겨져 시중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위판액은 1kg에 5,000원에서 8,000원 선으로 어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꽃게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지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꽃게철이기도 하고요. 또 살이 이렇게 살이 부드러우니까 먹기가 참 좋아요. 지금 이제 살집이 많아가지고 맛있더라고요. 강한 물살을 견뎌내 유난히 탱글탱글한 식감을 자랑하는 진도꽃게. 가을이 깊어가면서 속이 단단하게 차고 있는 암꽃게까지 다음 달부터는 식객들의 입맛을 돋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담양군 중록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음식을 선보이는 자리인
음식문화 큰잔치가 이번 주말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올해 행사를 위해 1,0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텐트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텐트에 들어서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업소당 4개 이내의 메뉴만 준비시켜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풍 풍왕의 북상에 따라 농업당국이 수확기 농작물과 시설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태풍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배수장과 관문 등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수확기에 접어든 벼와 과일 등을 조기 수확하고 나머지 작물들도 지지목을 설치하는 등 농업인 스스로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규모 3D 프린터 체험 행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14 광주 에이스페어 기간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컴퓨터 3차원 디자인 도면을 바탕으로 초콜릿을 이용한 스케치, 3D 펜 체험 등 다양한 3D 교육과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해 만든 반지나 핸드폰 고리, 액세서리 등이 관람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시인 김정희 씨가 시집 푸른 계단을 출간했습니다. 광주에서 활동 중인 김정희 씨는 1988년 등단 이후 강진의 옛길을 직접 기록한 글을 신문 등에 연재해왔으며 광주 문인협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아침에 나가실 때는 어제보다 도톰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두 번째로 서늘한 아침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광주 16도, 장성 13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광주 13도, 장성 16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나주 14도, 담양과 화순 15도, 광주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광주 29도, 담양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제16호 태풍 풍엉이 현재 북상 중입니다. 간접 영향으로 오늘 남해안 쪽에서는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고요. 앞으로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고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